안녕하세요. 저의 영상은 주로 데일리 와인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와인을 즐기시는데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보쌈을 시켰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시킨 포장이 딱 돼 있는 거에서 저는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이 유통기한의 딱 마지막 날이에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되게 많은 마진을 두고 정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계란 같은 경우는 한 달까지도 충분히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유통기한에 나와 있는 그 날짜 지키면서 먹는 게 최상의 컨디션의 음식을 먹는 거겠죠.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날지 모르니까 유통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한지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우리나라에서 매우 유명한 와인이죠. 골프의 18개 홀을 65타에 끝내기를 바란다,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성공한 와인입니다. 산페드로의 1865 셀렉티드 비니아드 까르메네르 2018년 빈티지입니다. 사실 1865는 와인을 만든 산페드로사가 생겨난 연도라고 합니다. 제가 1년 전 정도에 까르멘 쇼비뇽이랑 까르메네르 이렇게 각각 한 병씩을 샀었는데요. 까르멘 쇼비뇽은 이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 와인을 마실 때 되게 놀랐어요. 정말 간만에 어떤 와인일까 마시고 싶어서 샀던 거고, 당시에 까르멘 쇼비뇽을 마시는데 저는 기대를 거의 안 하고 마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까르메네르도 어떨까 사실 좀 기대를 갖고 시음에 들어갑니다. 이 와인은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그리고 수많은 와인샵 어디서나 구하시기가 쉽고요. 가격은 예전엔 좀 비쌌는데 요새는 약간은 평준화되고 합리적인 가격 2만원 중반대에서 3만원 초반대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색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손을 대면 손이 살짝 보이는 미디엄 스타일인데요. 미디엄 루비색이지만 살짝 퍼플적인 색깔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벽돌색, 간액색의 느낌도 있네요. 지금 초반엔 사실 되게 실망스러워요. 전형적인 칠레 피망향이 팍팍 느껴지고요. 까르메네르 품종에서 잘 느껴지는 돌적인 느낌, 얼스향, 그런 게 메인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살짝 체리향이 나고요. 캐러멜, 그리고 와인을 스월링 이렇게 돌리면서 공기와 접촉시키니까 살짝의 구수한 향도 나긴 해요. 그런데 피망향과 돌향이 너무 메인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와인을 마셔보겠습니다. 와인의 온도가 살짝 높은 것 같아서 칠링을 살짝 하고 다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도 중정도고요. 탄닌이 많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마시면 그래도 좀 더 과실향이 잘 느껴지는데요. 뒤쪽에 쓴맛이 나요. 제가 기대가 큰 것도 그랬겠지만은 일단은 쓴맛도 나고 그런 걸 봐서 와인 자체가 딱 좋은 것 같진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칠링을 좀 하고 나서 먹으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현재 까르메네르는 거의 칠레 이외에서는 많이 키우는 품종은 아닙니다. 칠레 같은 경우 옛날에는 메룰로인 줄 알고 키우다가 유전자 검사를 제대로 해보니까 까르메네르라는 다른 품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크 숙성은 12개월 정도를 하고요. 프렌치 오크통 90%를 쓰는데요. 오크통의 20%는 새 오크통을 쓴다고 합니다. 오늘은 스파이시한 한식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 보쌈 등 향과 맛이 센 음식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칠레의 강한 와인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산 황기 품은 보쌈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함께 오는 메밀국수입니다. 이거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은 우영우 김밥이 나오는데요. 그 우영우 김밥은 아니고요. 거기에 로또 사건과 관련된 편을 보면은 행복한 집이라는 곳에서 유부를 넣은 김밥을 만듭니다. 우영우가 그 유부에 대해서 매우 찬사를 하는데요. 성은지 씨가 만든 김밥은 특별합니다. 유부가 들어있으니까요. 잘게 썰어 간장에 졸인 유부. 짭짤하면서도 달콤하고 폭신폭신하면서도 까끌거리는 유부. 시우 편의점의 신선 야채 김밥이라는 건데 간장 품은 유부가 들어있습니다. 드라마 나온 시기와 관계없이 팔고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와인의 온도를 낮춰서 마시는데 드라마틱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피망향이 메인이 되는 건 맞고 거기에 과일의 향과 구수한 향이 좀 더 잘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그게 브리딩에서 온 것인지 온도가 좀 낮춰져서 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까와 큰 변화는 없지만 살짝 변한 건 맞아요. 보쌈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보쌈과 와인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알고 먹은 거지만 역시나 매운 음식과 와인은 잘 안 어울립니다.
김밥 같은 경우가 의외로 와인과 잘 어울려요. 매운 재료가 들어간 김밥, 예를 들어서 제육볶음 김밥, 참치김밥, 그런 식으로 스파이시한 게 강하거나 비린내가 날 요소가 있는 그런 김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김밥이 와인과 무난히 잘 어울립니다. 오늘의 BGM은요, 제가 있는 음반은 아니고요, 슬레이어, 메탈리카, 메가데스, 앤스트렉스가 함께 공연을 한 라이브 앨범 빅4, 거기에 들어있는 슬레이어의 엔젤 오브 데스입니다. 앨범 버전은 이미 예전에 선곡을 했었고요. 어제 조그만 갤러리에 갔다 왔는데요, 에드리안 게니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 두 분의 작품을 모아놨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로테스크한 그림도 좋아하는데요, 에드리안 게니, 저는 몰랐다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아티스트인데요, 그분의 다른 것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2차 세계대전이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엔젤 오브 데스, 오늘 선곡한 곡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제프 맹겔러, 사람들 앞에서 매우 친절하고 웃음을 보였지만 뒤에서는 생체 실험을 했던 그런 악덕한 인물인데요, 그 사람을 다룬 작품이 있더라고요. 에드리안 게니가 그린 요제프 맹겔러의 초상화에 대해서 에드리안 게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초상화를 해체하고 싶다. 눈, 코, 입이 없도록, 얼굴의 흔적이 사라지도록. 그 정도로 증오하면서 주관적인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요제프 맹겔러에 대해서 작품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사람은 쌍둥이 관련된 생체 실험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제대로 된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쌍둥이에 대해서 매우 친절하고 그리고 잘 먹이고,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잡혀있는 유태인과 구분해서 잘 먹이고 매우 잘 다뤄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잔인한 죽음이 남아있었던 거죠. 혈액형이 다른 쌍둥이의 피를 바꾸고 샴 쌍둥이, 몸이 서로 붙어있는 그런 쌍둥이도 만들려고 했고요. 쌍둥이끼리 성전환 수술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잔인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참 아쉬운 게, 이 사람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하고 나서 도망을 가서 1979년에 수영을 하다가 익사한다고 합니다. 처벌받고 그래야 할 사람이 운 좋게 잘 빠져나가서 잘 살다가 수영을 하다가 죽은 거죠. 슬레이어가 반기독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곡은 이런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잔인함, 그런 걸 다룬 노래고요. 빅4 버전을 들어보면은 드러머 데이브 롬바르도의 드럼이 정말 미쳐버렸습니다. 이 곡은 데이브 롬바르도의 드럼을 위해서 녹음된 것 같아요. 특히나 마지막 기타 솔로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곡이 멈추면서 그의 투베이스 드럼이 엄청 헤비하고 빠르게 쫙 달립니다. 그 투베이스 드럼은 거의 끝까지 유지가 되는데요, 와, 미쳐버립니다. 엔젤 오브 데스의 정규 라이브 앨범 디케이드 오브 어그레션에서는 그가 몸이 안 좋았었는지 마지막 부분에서 되게 절거든요. 그런데 거의 20년 뒤에 라이브 앨범에서는 오히려 훨씬 넘어서 매우 멋진 드럼을 들려줍니다. 저를 포함해서 드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데이브 롬바르드가 슬레이어를 떠나 있을 때 들어와서 연주를 하시던 폴 보스타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제대로 연주한 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미친 야생마 같은 엄청난 체력을 가진 타고난 드러머 데이브 롬바르도의 멋진 드럼이 들어있는 슬레이어의 엔젤 오브 데스, 그 곡의 The Big 4 버전은 본문에 링크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산페드로 1865 셀렉티드 비네아드 까르메르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비해서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메인을 넘어서 대부분을 차지했던 피망향과 돌향, 그게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고요. 과실류향과 부드러운 오크, 구수함, 그리고 살짝의 야채향이 살아나고 있어요. 전체적인 방향은 아주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과실향이 좀 더 잘 익고 진득해진 느낌, 그리고 덜 느껴지는 피망향과 돌향, 살짝 느껴지는 초콜릿의 향,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더 마시기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2만원 중반을 넘어선 가격, 보통 3만원 안팎의 가격, 그 가격에 이 와인을 마시겠느냐? 저는 일부러 마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와인이면은 2만원 정도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만원 초중반대의 까르메네르보다는 낫다는 거지 그렇다고 매우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만원 정도가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고요. 그 이상을 주고 사면은 가격에 비해서 재미가 없는 와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궁금하고 먹고 싶은 와인, 그리고 맛있는 와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